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춘천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민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박정환 춘천 사회혁신파크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균형 발전에서 사회 혁신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그 방식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저희가 강조했었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추진해 갈 것이냐 할 때 사회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기술 혁신이 시장 중심적이고 시장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사회 혁신은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 사회적 관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바탕이 된다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제 파괴되어 온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을 같이 포용을 해야 되고 사회적 계층을 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통합을 하기 위한 혁신이 바로 사회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분권과 포용 그 혁신에 거기를 딱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사회혁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혁신에서는 특히 문제를 스스로 당사자들이 규정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해결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직접 규정하고 풀어가는 것들이 당사자들, 즉 지역 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상향식이고 민주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이 그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면 기술 혁신이 그 소위 산업 자본을 형성해 가듯이 우리 사회 혁신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아주 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좀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이런 사회 혁신을 위해서 사회 혁신 파크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이 또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이제 뭐 기술의 이용자 또는 이제 경영의 대상자를 수용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나 또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창조자로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제 혁신의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회 혁신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정책을 통해서 그 해결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사실은 사회 혁신의 주요한 방법론적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그 공모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선정되어서 지금 춘천에서 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 일방, 뭐 행정이나 뭐 기업이나 또는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일방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모여서 그 문제의 당사자로서 그다음에 그 해결 과정을 솔루션을 만드는 창조자로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같이 실험하고 그 결과들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좀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지역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설명드리기를 제가 문제의 당사자가 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그 해결책까지 강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적 방법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킨다. 또는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비로 뭐 아케이드를 똑같이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전에는 최근에 그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도시 재생이나 이에 적용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혁신적 방법론을 적용하면은 거기서 문제의 당사자가 되겠는 상인들 그리고 거기 직접 다니고 있는 방문객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 이 상권이 죽어 있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문제 중심을 찾아내고 네.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 여기서 제시를 해서 그 제시된 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바로 그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기도 한 그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면은 서로 간에 신뢰도 쌓일 수가 있고 네. 협력하는 것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도내 유일한 센터라고 들었는데 사회혁신 측면으로 봤었을 때 춘천시가 갖는 특징이나 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춘천시가 그 강원도의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춘천시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는 이제 그 사회적인 환경상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춘천시가 그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평균 이하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47.5% 정도가 도소매업 또는 이제 숙박음식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좀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 지금 춘천시 전체적으로는 한 15%에 이르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내려왔던 문제인데 이제 그 수도권의 물 환경 관련돼서 상수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현재도 춘천시 전체 면적의 한 17.5% 정도가 물 환경 관련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역의 발전들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성들을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한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 이런 위기 요인들을 좀 그 기회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적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춘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이 대학인데요. 춘천이 인구가 28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이긴 하지만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이 전체 한 6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학부생 규모만 한 5만 2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은 춘천시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런 그 대학생 또는 이제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춘천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경쟁력입니다. 2014년도부터 쭉 조사되어 온 바에 따르면 이제 전국에 있는 국민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뽑는 도시 중에 하나가 춘천입니다. 네.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1위와 2위를 계속 랭크하고 있고요. 이런 그 브랜드 경쟁력들이 춘천시의 긍정적인 잠재 요인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그만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화소양동, 그다음에 약사명동, 최근에 이제 교동, 조운동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도시의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요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만 한 170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협회나 또는 이제 그 공공기관의 지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를 좀 바꾸기 위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강원도 전체로 좀 퍼질 수 있는 좋은 이 채널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혁신센터가 춘천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데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춘천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름은 사실은 강원도 사회혁신 파크입니다. 네. 그래서 춘천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선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적에는 항상 그 커넥티드 디퍼런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 사회적으로는 다 서로 다른 요소들을 그것들을 융복합을 했을 때 큰 효과가
혁신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나 부문, 영역 거기에 이제 장벽을 허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네. 그럼 그 허무는 가운데서 사실은 서로 간에 지키고 싶은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무너뜨려서 협력을 하다 보면 그래서 춘천에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강원도 전체로 확산을 하기 위한 이 소위 일종의 한 핵심 기지로서 있는 것이지 네. 이것이 춘천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강원도 이렇게 전역에서. 강원도 전체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서 춘천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혁신이 결국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사회혁신센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작년부터 저희가 그 각종 공모 사업들하고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춘천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이 리빙랩, 소셜 리빙랩 사업입니다. 뭐 주차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가까운 뭐 이웃 간의 공동주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주변의 사회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그 사업들인데요. 네.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참여하고 있고 올해도 또 다른 리빙랩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그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참여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나 또는 이제 뭐 그 과학자나 뭐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시선으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학술 연구 사업들, 시민 연구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 지역을 좀 그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발언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좀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들, 그다음에 의제들을 시민 스스로 제안하고 또 이제 그런 의제들이 좀 논의되고 다양한 해결책들, 그다음에 다양한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도 이제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저희는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소통이 좀 핵심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소 후 한 반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네. 성과가 있다면 좀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에 진행됐던 소셜 리빙랩에서 처음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서울과 같이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걱정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같이 지원하다 보니 예상외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40여 개 이상 팀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네. 그 중에서 실험 가능한 모델들을 선정을 해서 한 13개 프로젝트를 이제 작년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를 주민들이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럼 지금 기존의 놀이터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형태의 놀이터들을 좀 시민들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운영하고 모니터링까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델이었는데요. 네. 춘천시에서는 이 실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놀이터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나 또는 이제 어려운 그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지고 다양성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공간 내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같은 때는 아이들이 직접 와서 이제 천연 물감, 친환경 물감 가지고 자유롭게 좀 색칠을 하고 자신들의 이 표현들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참여들을 좀 확보하고 있고 나름 성과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외에 또 13개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소개할 게, 자랑할 게 있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그 지난번 했던 리빙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 말고도 그 약사명동 지역에 지금 이제 노인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하다는 말씀 아까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농촌 지역하고 다르게 도심 지역은 이 공동체가 많이 이제 그 형해화되어져 있고 좀 파편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존의 복지 체계 내에서도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 이 공공 전달 체계 내에서 다 앉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제 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이 필요한 점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네,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성공리에 끝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시랑 같이 도심 지역 또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회혁신센터가 춘천에 개소하기 전에는 또 도내 사회혁신에 대한 개념이 좀 어땠었나요? 그 사회혁신보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원조였다는, 그래서 원주가 바로 그 도내 사회적 경제의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개와 두레라는 우리 전통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심 지역은 특히 이 아파트 중심으로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공동체성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실상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걸기에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던, 굉장히 미흡했던 상태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우리 그 소외계층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나라에서는 공공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공공과 이 소위 이 일반 사기업과의 사이에서 우리 제3 경제 방식의 제3사회 방식의 사회적 방식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풀뿌리 기업이라는 것들을 육성하면서, 그에 또 풀뿌리 기업 민관 협의회라는 걸 만든 것들이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왔고, 그 외에는 나머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광역 자활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한 조그마한 그런 움직임이 밑에서 풀뿌리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도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돌봄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지금 현재 사회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사회 혁신을 바라보는 사회 혁신적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먼저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단계거든요. 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리빙랩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소위 프로토타입이 될 만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그 솔루션들이 얼마나 확산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정책으로 완전히 돼서 확산이 될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한 40여 개의 과제, 그중에 또 11개 과제들이 이제 일종의 시범 사업들입니다.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정책화 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리빙랩 방식으로 교통 문제들, 그다음에 자전거 통행, 그다음에 일방 통행 문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만들었다가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나 리빙랩 방식으로 해서 A 방식도 해보고 B 방식도 해보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방식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혁신적 접근이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계속 참여하시면서. 네, 그렇다면 사회혁신센터 앞으로의 좀 운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 혁신이 주민 주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미처 충족되지 못하는 주민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해결책들을 좀 제안드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주민의 필요나 또는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차별적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남북 화해 무드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이나 저쪽 제주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강원도만의 또 다른 과제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해소시켜주거나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이제 문제들일 텐데 좀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제기되는 이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들 이런 데 주목해서 주민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같이 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춘천 사회혁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좀 강원도 사회혁신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회혁신이 보통 3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우스꽝스럽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아, 저게 되겠어? 하는 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되면은 이제 투입 단계가 되면 이게 격렬한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 다 극복하고 나면은 그 사실이 어느 순간엔 자명한 진리가 됩니다. 지금 사회혁신의 흐름이 지금 아주 작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은 결국은 우리가 뭐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체에 확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춘천시의 사회혁신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